진리로 들여다보는 세상 이야기. 뉴스는 십니다. 네,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뉴스는 십니다. 이번 주도 출장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신 김경일 교수 대신해서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은 이런 사람들 많죠. 예. 초심자가 용감한 이유. 네. 예.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용감한 이유인가요? 이게?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그냥 이 바다가 얼마나 깊은 줄 모르고 그렇죠. 그냥 푹 뛰어든다든가 네. 뭐 이런 경우겠네요. 네. 예. 요즘 이런 경우를 이제 근자감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네. 이 근자감이 원래 근거 없는 자신감을 줄인 말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허세라는 단어랑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세. 네. 예. 허세는 자기가 부족한 걸 아는데 의시되기 위해서. 네. 소위 척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잘 알고 있는 척. 예. 부족한 걸 알고 있습니다. 허세는. 예. 네. 근데 근자감은 근거 없는 모르는 자신감은 거예요. 그걸 모릅니다. 그러네. 네. 근거가 없네. 네네네. 예. 그러니까 본인이 부족한 걸 모르고 진짜 잘 안다고 일종의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주제 파악도 안 돼 있는 거네. 예. 네.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잘 설명을 하신 분이 있어요? 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예. 네. 코넬대 심리학과의 더닝 교수하고요. 데이빗 더닝 교수하고 제자인 저스틴 크루거가 같이 연구를 했는데요. 예. 이 연구가 상당히 유명해져 가지고 아예 더닝 크루거 효과라고 합니다. 더닝 크루거 효과. 네. 그래서 이 연구를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네. 이 두 저자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학부생들을 오라고 한 다음에 유머, 그다음에 논리적 사고, 예. 문법 지식에 관한 검사를 합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잘했는지를 측정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네. 그랬더니 제일 못한 사람들이 자기의 그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좀 나타났고요. 본인의 유머 감각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지루한 분들한테 해당되는 거구나, 이게. 네. 예. 네. 그래서 사실은 본인의 능력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걸 그대로 실험적으로 증명해 준 사례죠. 이 코넬 대학교 학생들은 굉장히 똑똑한 학생들일 텐데. 그렇다고 다 유머 감각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뛰어나지는 않고 네. 문법 지식, 논리적 사고력도 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네.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친구들이 본인들이 엄청 잘하는 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코넬대 학생들 아이빌리그 소속이잖아요. 코넬대가. 그래서 그 학생들의 일반적인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럼요. 예. 그 안에서도 분명히 편차가 있을 거기 때문에 본인이 상대적인 등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본인이 받은 점수도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상대적으로 하위권에 있는 최하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조금 더 과대평가하고 있는 경향이 본인 자신을 네.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하네요. 네, 그렇게도 본인은 볼 수 강아지인데 막 짖는 거지 범에게. 네. 이 특징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러니까 혹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본인의 능력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연구 결과도 보면 본인의 점수를 예측해봐라. 몇 점 맞았을지 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100명 중에 내가 몇 등 정도 했을지도 한번 추측해봐라. 이렇게 물어봤는데 두 가지 경우 모두 하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굉장히 하위권에 있는 사람들이. 네. 예. 그리고 이제 최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약간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면 최상위권 성적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오히려 저평가한다? 네, 저평가라고도 할 수 있고요. 네. 겸양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재밌네. 네. 이게 학생들 같은 경우도 왜 대학원생들은 조금씩 이제 알게 되니까 본인의 무지를 네네. 이렇게 좀 약간 좀 저어하는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지금 겸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네.
근데 1, 2학년들이 개론 배우고 나서는 막 떠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제 그 대학을 갓 들어온 신입생들이 개론을 배우고 나서 예. 이제 고등학생들을 만났을 때 얘기하는 모습이나 대학원에 갓 들어온 학생들이 대학생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장면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 우리가 일상에서 그 이런 아까 뭐라 그러셨죠? 더닝 크루거. 네, 더닝 크루거 효과. 더닝 크루거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 같은 거를 좀 구체적으로 예시를 해 주시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제 제가 요즘 떠오르는 건 뭐냐면 초기에 작은 성공을 맛본 분들이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보이는데요. 예. 이제 지난 한 2년간 주식이나 코인 투자 열풍이 불었었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러네. 내가 주식 천재인가? 네. 그런 착각. 네. 원래부터 주식이나 코인을 잘 연구를 해서 투자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죠. 다른 분들이 다 한다고 하니까, 나도 여기에서 놓치면 안 되지 하고 같이 참여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그렇죠. 그 중에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올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요 분들이 본인이 올린 수익이 정말 자기가 분석한 투자한 시간의 결과물인가 아닌가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능력에 대해서 과대 확신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부작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네. 능력을 과대평가하니까 네. 나의 감을 믿고 그냥 가는 거죠. 투자에서 이게 가장 위험하잖아요. 그러네. 네.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의 수영 실력을 전혀 알지 못하고 바다에 뛰어내리면 깊은 네네. 바다에 뛰어내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하고 비슷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 투자에서도 그렇고요. 예. 또 새로운 자리에 올라가신 분들 혹은 새로운 지위를 얻으신 분들, 위치에 가신 분들 이런 경우에도 조금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이나 뭐 사람의 성숙도나 이런 거 가지고 그래프 같은 거를 만들 수도 있는 겁니까? 이게 더닝 크루거 같은 것이고? 그러니까 실제 더닝과 크루거가 예. 보여준 그래프는 아닌데요. 예. 이 더닝 크루거 효과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재미있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더닝 크루거 효과 그래프? 네, 더닝 네. 크루거 그래프? 네. 예. 그래서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예. 네. 인터넷 있으신 분들. 네. 예. 검색을 해보시면은 갑자기 이제 그래프가 피크를 보이다가 쭉 올라가다가 자신감이. 이거 자신감 상승 곡선. 네네네. 예. 그래서 갑자기 쭉 올라갔다가 확 떨어집니다. 확 떨어져. 예. 그 다음에 이제 완만하게 올라가서 고원을 이루게 되죠. 고원을 이루게 되는데 네네. 그 자신감이 확 올라갔었을 때랑 비슷한가요? 처음에 개론을 들었었을 때 1학년생이랑 네네네. 제가 보기에는 좀 비슷한데. 비슷한. 네. 여기서 구별을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확신과 패기는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확신과 패기. 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새로운 분야에서 지식을 쌓아가면 조금씩 얻어가면서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다는 그 용기 같은 게 생기거든요. 예. 그걸 패기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예. 그런 건 있어야 앞으로 계속해 나갈 동력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과도하게 확신을 가지면 그건 오히려 큰 패착이 되는 거죠. 이게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어떤 실력을 쌓아가는 그 네네. 과정. 네. 갑자기 그런 유학생 사이트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석사를 따게 되면은 자신이 얼마나 무식한지를 알게 되고 네. 박사를 따게 되면 자신도 무식하지만 다른 박사분들도 그 정도 무식하겠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게 박사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예. 박사과정 유학 갔을 때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예. 제가 아는 게 너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확 예. 들어가지고 진짜 절망감에 빠졌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많습니다. 야, 정말 무식하구나 사람이. 저의 경우에 해당되는 건데 이렇게 근데 절망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절망할 필요는 없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
최소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근데 일단 절망감에 빠지면 자존심이 많이 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들거나 그런 힘이 생기거나 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소위 말하는 비탈길을 올라와서 고원까지 가야 되는데 예. 그 과정이 생각보다 어려워서 거기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포기는 하지 말고 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깨닫고 겸손하게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게 첫 번째고요.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럴 때 특히 같은 길을 가는 동료가 있으면 예. 참 좋습니다. 서로 북돋워 주면서. 네, 뭐 예. 용기도 서로 줄 수 있지만 여기서 문제는 내가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걸 깨우쳐 줄 수 있는 동료가 같이 가고 있으면 다른 관점에서. 네, 서로 도움이 되겠죠. 그러네요. 네. 예. 꼭 학문에서만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경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래서 항상 그 귀를 열어야 된다라는 게 결국은 이것과도 연결이 된다고 보는데 예. 잘못하면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쌓은 분들이 그 소위 말하는 확증 편향이라는 거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내가 아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난 다 안다.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는 안 들립니다. 그러네요. 네네. 예. 그리고 오히려 전문가분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네, 말을. 네. 정치나 경영이나 행정이나 의사결정하시는 분들은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네. 이런 효과 때문에 나타나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굉장히 비판적으로 내가 뭘 알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네네. 관해서. 그게 확인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제가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예. 내가 뭘 모르는지 확인하는 게 첫 번째고요. 내가 뭘 모르는지. 네. 그다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모르는 게 있으면 모른다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모른다. 가르쳐주라. 네. 예. 두 번째가 되게 어렵습니다. 모른다고 인정하는 게. 모른다고 인정하는 거. 왜냐하면 기자님도 예. 그 후배 기자들한테 질문을 그렇지. 받았을 때 모른다는 거를 인정하는 게 쉽지 않죠. 네. 예, 쉽지 않죠. 네. 약간 부끄럽잖아요. 네네. 그런데 예. 누구나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걸 인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귀를 열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거죠. 그렇죠. 모르는데 좀 가르쳐줘. 네네. 어. 그리고 그런 그 CEO나 혹은 그런 선배들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겠습니다. 네. 오히려 그렇게 나오는 게 낫겠네요. 네, 자기가 잘 모르면서 자꾸 판단하거나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네. 예. 그게 또 대화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오늘 쭉 가다 보니까 다 결론 나왔네요. 예. 뉴스는 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